자, 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 신고.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신고 대상 내용이 나오는데 임대차 신고를 했죠. 그래서 넘어가 보네. 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후 그랬죠. 임대차 계약 보증금이랄지 뭐 차임, 아까 보증금 6천 초과, 차임 30만 초과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격이 변경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이 뭐 해야 될 때? 해지될 때 신고해야 돼요. 변경 신고, 해제 신고를 하라 이 말이죠. 그죠? 왜? 변경됐으니까 당연히 변경 신고해야 되고 해지가 됐으면 해제 신고해야 될까?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며칠? 다 비슷비슷하죠? 그럼 신고 의무자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일방이 국가 등인 것은 누가 해야 돼? 국가 등. 그럼 또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슷해요. 변경 해제도 똑같아요. 봐보세요. 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은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변경 해제 신고도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신고 관청이 하는 거고, 신고 관청 해당 권한 일부를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읍면 동장이나 출장 소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신고하고 변경 해제 신고도 원리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공부하기 편하죠. 그래 공부하기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신고를 받은 신고 관청은 확인하는 신고인의 신고 필증을 언제까지 발급? 지체 없이 발급. 자, 자 그리고 신고필 발급 절차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원리가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내용은 정정.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사항이랄지, 아까 우리가 신고사항 몇 가지 봤죠? 임대차 변경 신고 내용이 뭐 했을 때? 잘못 적힌 경우. 아까 우리가 부동산 정정 신청도 잘못 기재했을 때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가 주택 임대차 신고사항 몇 가지 봤잖아요. 보증금이랄지, 차임이랄지, 계약이랄지 이렇게 신고하라 그랬잖아요. 신고사항이랄지 변경 신고 내용이 잘못 적힌 신고관청에 뭐 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정정 신청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 정정 신청 방법이 나와 있죠. 정정 신청을 하려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자, 여기 밑줄 보세요. 이게 신고 필증을 아까 발급받았잖아요. 거기다가 정정사항을 표시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왜? 이건 확인시키는 거죠. 정정을 했으면 서명 날인 해야지. 정정된 부분을. 그래서 한후 임대차 계약서, 변경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뭐 하라 그랬어요? 제출을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신고 필증, 받은 신고 필증에 대해 정정사항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재발급. 정정 신청을 받은 신고 관청은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 언제까지? 지체 없이 정정하고 정정사항을 확인한 임대차 신고 필증을 다시 내줘야 된다. 재발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내줘야 된다. 자, 가면 갈수록 이게 재발급이나 다시 내줘야 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용어가 국어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그랬죠. 자꾸 국어적으로 하나씩 바뀌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준용 규정. 자, 위에서 양가로 1번, 2번, 3번. 이 양가로 3번 재발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규정상 외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일방 신고, 신분증 제시.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일방이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신고할 수 있다. 신분증 내보이면서 하라 그랬죠? 준용한다. 임도처 신고서 제출은 계약 신고 내용 정정 신청으로 본다. 뭐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해됐어요?
이것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이 내용은. 준용 규정. 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것도 별표 쳤어요. 의제 규정, 다른 법률. 자, 이건 중요한데 잘 봐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하고 다른 법률과 관계 있습니까? 주택 임대차하고 다른 법률과 관계 있습니까? 예, 좋아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뭘 했어요? 전입신고한 경우는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우리가 이제 이사 가면 전입신고 하잖아요. 이사 가면 전입신고 하는데 그때는 다시 임대차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의제. 그러니까 전입신고하면 끝나는 거지. 따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임대차 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된다. 의제 규정입니다. 됐어요? 예. 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뭘 했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그럼 이 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입신고하면.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2번.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 사업자랄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 변경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관련 법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그럼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자고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거기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배운 이 법에서 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왜? 의제, 본다. 이해됐어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중요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보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아까 변경해지 신고 배웠죠? 접수를 뭐 할 때? 완료할 때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주임법에서 주택 임대차 맺으면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이 우선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대차 계약 신고 변경해지 접수를 관청에서 완료를 했죠? 그럼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은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경매에 넘어갔을 때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했으면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의제 규정 3가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임대 준용 규정 있죠. 준용. 다른 법을 준용한다. 금지행위.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금지행위 배웠어, 안 배웠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이것도 주택임대차도 그대로 갖다 쓴다. 그 다음에 신고 내용 검증. 아까 검증제도 배웠죠? 검증체를 구축 운영한 자는 국장. 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 자는 신고관청. 그런 거 공부했어, 안 했어? 그 규정도 주택임대차에서 그대로 갖다 쓴다. 그죠? 그 다음에 신고 내용 조사. 아까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게 않다고 판단하면 보완하게 할 수도 있고 공문을 시켜서 신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조사할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주택임대차 그대로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주택임대차 신고에서도 그대로 갖다 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다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을 주택임대차도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뜻입니다. 준용한다. 그 법을 준용한다 이 말이고. 자, 제재 한번 봐드릴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제재는 잊어먹더라도 자꾸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제재가 안 되면 점수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잊어먹더라도 자꾸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아까 우리가 금지행위 할 때 몇 번 했죠? 3천만 원짜리 한번 볼게요. 기억하고 니은 다시 묶으세요. 아까 기억하고 니은이 뭐라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들. 계약이 안 됐는데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할지. 뭐가 안 됐는데도?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얼마? 봐, 벌써 외웠잖아요, 2개. 이거 연습하면 금방 외운다니까. 두 문자로 안 하더라도 이게 내용으로 그냥 공부하면 금방 외워요.
이상한 사람도 3천만 원짜리. 이것도 아까 했잖아요. 이거 아까 했잖아요. 신고 내용 조사에 위반해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가 아까 뭐랬어요? 통장 사본 입금표. 그죠? 제출하라는데 제출했어 안 했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까 내가 3천만 원 이하 적으라고 했어 안 적었어? 했죠. 봐, 벌써 3천만 원짜리 다 외웠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 외워져 버려. 강의 듣다 보면 알게 모르게 다 외워진다니까. 그래서 이상한 사람 두 분하고 아까 이거 했고 3천만 원짜리 다 끝나본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리고 이 가중간경 제도가 있잖아요. 신고관청이 과태료 보면 몇 분의 1 범위 내서 가중간경한다. 그다음 가중, 늘리는 경우 가중하더라도 최대가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 과목에서 가중간경은 다 2분의 1인데 5분의 1이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3천만 원짜리. 이해됐어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정지, 자격정지 몇 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간경할 수 있다? 2분의 1. 그렇죠? 그리고 500만 원, 100만 원도 다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든요. 우리 과목에서 거의 다 2분의 1이에요. 근데 5분의 1이 딱 두 군데 나와. 3천만 원짜리 하나하고 여기서 나옵니다. 좀 이따 또 나와. 거기만 5분의 1이고 전부 다 2분의 1이에요. 우리 과목에서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가중간경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3천만 원짜리는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간경입니다. 가볍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3천만 원짜리 끝. 근데 이제 500만 원짜리가 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것도 이제 몇 번 읽으면 쉬워요. 보세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어요? 근데 했어, 안 했어? 500만 원이야. 그리고 공동으로 하면 공동신고를 하라 그랬죠? 근데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거부한 자도 결국 안 한 거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얼마? 아까 몇 원이 나오면서 공동을 하는데 한 사람이 거부하면 그 거부한 자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거래가 해제됐으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에 해제 신고하라 그랬죠? 했어, 안 했어? 500만 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 포함. 딱 500만 원짜리. 아까 이상한 사람들, 거꾸로 한 사람들은 3천이고 안 한 사람은 500만 원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했죠? 개공에게 아까 했잖아 이거요. 개공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요구한 자. 아까 누가 요구했다 그랬어요? 금지행위 할 때. 거래? 당사자. 이 자자가 거래 당사자예요. 거래 당사자가 개공이 신고하려고 하는데 다운시켜서 신고해달라 하지 말라. 그럼 아까 금지행위로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까 이야기했어 안 했어? 이거 500만 원. 아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 해제 신고는 조장 방조. 아까 이것도 했죠? 얼마? 500. 아까 이 두 가지는 금지행위에서 했어요. 금지행위에서. 그죠? 그 다음에 미음. 이것도 신고 내용 조사 나왔네. 신고 내용 조사 등에 위반하여 거래대금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외의 자료. 외의 자료가 뭘까? 자, 찍어봐. 이거 이 키포인트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외의자료 승청. 들었어요, 저기? 거래계약서? 이거요. 아까 우리가 거래계약서 4번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아까 적었어, 안 적었어? 적었죠. 신고 내용 조사할 때. 그거예요, 그거. 이게 이 외의자료가 거래계약서 4번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이고 계약서 4번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아까 적었잖아요. 이거 신고 내용 조사에서 나오잖아요. 외의자료가 거래계약서 4번. 매매계약서 4번. 제출하라는 여기만 가면 사라져요. 4번 이렇게 밑으로 써요. 이걸 제출하라는데 안 하면 얼마? 500만 원이요? 과태료다. 됐죠? 500만 원짜리가 좀 많죠? 5개나 되니까. 자, 가중간경 아까 몇 분의 1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이것도 500만 원짜리 2분의 1이에요. 신고관청이 하고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과목에서는 거의 다 2분의 1입니다. 근데 아까 3천만 원짜리는 얼마? 5분의 1.
5분의 1이란 말을 썼어요. 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잖아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아까 이거 금지행위에서 나왔죠? 자, 보세요. 신고 의무자가 거짓을 하거나 의무자가 아닌 자가 뭘 했다? 거짓으로 했다. 이거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 이거 하나요. 의무자가 거짓을 했건 아닌 자가 거짓을 했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자, 벌칙은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잊어먹을 거예요. 이제 작년에 했던 분은 안 그러겠지만 올해 처음 하신 분은 또 잊어먹어요. 그래도 나중에 하면 재시행이 금방 돼. 그러니까 자꾸 읽어야 돼. 그리고 이거 5분의 1짜리예요. 자, 몇 분의 1 보면서 가중 강요한다? 가중하더라도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 과목에서 전부 다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5분의 1은 아까 3천만 원이하고 과태료하고 취득가액 얼마? 이 두 가지만 우리 과목에서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이 나와요. 이 두 가지만 5분의 1 가중 강경이 나오지 나머지 전부 2분의 1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해 공부하기가.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쉬워. 무슨 신고 위반?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 방금 우리가 주택임대차 신고 배웠어 안 배웠어? 뭐 주택임대차 신고를 위반한다 할지 변경 해제 신고를 위반한다 할지 위반한다는 건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거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임대차,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안 하거나 또는 거짓을 하거나 이런 것은 다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0만 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다 2분의 1인데 3천만 원하고 취득가액 100분의 5만 5분의 1이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돼요. 자, 벌칙 다 했네. 자, 그 다음에 부가징수.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인 과태료는 누가 부가징수한다 그랬어요? 그럼 억지로 외우지 말고 왜 신고 관청이 부과하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다 어디다 해? 주택임대차 신고도 신고 관청이 하죠. 그러니까 신고 관청이 부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가징수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험이 자주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 복습 이 앞주에 배웠어요. 이 앞주에 배웠잖아요. 결석하신 분들 빼고.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서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두 가지 있었죠. 그죠? 그럼 누가 부가징수한다 그랬어요? 아니 공인중개사법. 여기 지금 여기 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과태료. 오로지 등록관청 한 사람? 뒤져보죠. 아, 사유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냥 들어봐. 거래정보 사업자하고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국장. 자격증 반납하지 않는 자, 연수교육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의사. 나머지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 그 시험 자주 나온다고 이 앞뒤에 내가 별표까지 칠하라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누구만? 신고관청. 왜? 여기는 다 신고관청이 관할하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한번 봐보세요. 그럼 몇 페이지가 나왔어요? 여기 50 몇 페이지 나왔네. 50 아니 80 83페이지 맨 밑에 83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별표 쳐놨어요? 안 쳐놨어요? 몇 개 쳐놨어요? 3개 쳐놨어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태료가 딱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뭐 자격증으로 보면 오로지 시도의사잖아요. 협회 감독기관 국장. 그러니까 개공 킬러는 등록관청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가징수권자가 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어디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과하는 거예요. 신고관청에서.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이고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지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처음에만 좀 힘들지. 처음에만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2번 듣고 3번 듣고 그러면 나중에는
편해요. 왜냐하면 지문도 익숙하게지고 아 우리 과목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2번 별표 쳐서 이게 자주 틀리거든요. 이게 자주 틀리는데 자 봐보세요. 신고 관청이 누구에게 과태를 부과했을 때 개공에게 과태를 부과하는 경우에 부과일로부터 며칠이네? 10일이네. 자, 색깔 있는 부분 체크하세요. 중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건 누구를 말해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방금 누구라 그랬어요? 등록관청. 등록관청이잖아요.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고관청에서 누구에게 과태를 부과했을 때? 개공에게 과태를 부과했을 때 며칠이네? 등록관청에다가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 개공 킬러가 등록관청 아니에요? 맞죠? 그죠?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과태를 부과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개공에게. 그러면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에. 그죠? 그러면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를 부과했으면 등록관청에 통보해 줄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개공 빼보고 거래 당사자 넣어놓으면 좋다고 맞다고 그래요. 거래 당사자 원스 X라고 적었어요.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개공 킬러가 등록관청이라고 했어 안 했어? 있죠. 그러니까 개공에게 부과했을 때만 통보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통보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9월 달에 모의고사 봐도 틀려나가. 안 그럴 것 같죠? 여기다가 개공 빼불고 거래 당사자 넣어놓으면 맞다고 해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를 해도 틀려요. 9월 달에 모의고사 봐도 틀려요. 이게 자주 틀리는 지문입니다, 이거. 자, 이해됐죠? 자, 그리고 과태료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고, 신고관청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강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신고관청은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강경 또는 뭐 할 수 있다? 면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되게 쉽죠? 그렇죠. 자, 포상금 들어갑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매년 아니지만 거의 매년. 이제 요즘 들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도 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포상금하고 약간 내용들이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급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여기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라 그래요? 신고관청이. 자, 주어 서술로 빼보세요. 신고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누가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아니, 공인중개사법. 등록관청. 여기서는 누가? 부동산 거래 신고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목에서 포상금이 세 군데가 나와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는 다음 주에 배우겠죠? 포상금 세 군데가 나와요. 근데 비슷비슷해요. 같은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걸 다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차피 시장군수구청의 신고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럼 어디다 신고하면 행정기관이나 어디? 그러면 여기서 행정기관이 신고관청을 말하면 돼요. 신고관청이고 수사기관, 검찰, 경찰 이런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신고 고발 대상자.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시라 그랬죠? 이것은 뭐 강의 들으면 될 거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실거래 가격 거시. 실거래가 거시 신고했다. 방금 공부했죠? 취득가액 얼마? 100분의 5 과태료라고. 아, 그래서 안 그래서?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자, 벌칙 여기다 적어요. 취득가액 100분의 5라고. 아까 공부했죠? 근데 왜 적어야 되냐? 적어야지 이해가 빨라. 과태료. 아,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 100분의 5 과태료. 방금 공부했잖아요.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 그러니까 저분들은 과태료 처분 받는 거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주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요. 취득가 이거 얼마짜리? 100분의 5. 자, 또 이것도 이상한 사람 또 나왔잖아요. 둘이 묶어서요. 묶어갖고 이상한 사람이라 적어놔. 자, 계약이 안 됐는데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할지 해제가 안 됐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얼마짜리 둘 다? 3천만 원.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와. 됐죠? 자,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변경 해제 신고 안 하거나 그죠? 거짓 신고한 자. 이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였어 방금?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100만 원. 100만 원짜리 방금 했잖아요. 그럼 여기 딱 봐보세요. 지금 취득가액 100분의 5짜리 하나 나왔고 3천만 원짜리 2개 나왔죠? 3개 중에서 2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하나 나왔죠? 주택 임대차 신고는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니까. 그러면 여기서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500만 원짜리 과태료는 포상금 하나도 안 줘. 100만 원짜리도 주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4가지를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거짓 신고, 이상한 사람 둘이 주택 임대차 신고, 그러면 끝나. 자, 이분들을 신고 고발해서 포상금 주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짜리 신고해봤자 포상금 안 나온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4가지 여러분들이 외울 것은 이거 대상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대상자. 나머지는 강의 들으면 돼. 나머지는 강의 들어도 기억이 다 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됐죠? 또 잊어먹겠죠? 그냥 들어봐요. 잊어먹더라도.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자, 조건은 어디에서 적발하기 전? 자, 번호 매기세요.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 1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 적발하기 전. 기억나요?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 2번. 뭐가 부과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2번.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거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등록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 들어가라고 배웠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소제기 기소유예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요? 공소제기 기소유예를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온다. 기억납니까? 안 나나 봐. 근데 여기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포상금이 나와. 왜 여기는 이 조건이 이거일까? 공인중개사법은 공소제기 기소유예인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등록한 사람, 등록증 양도되어, 자격증 양도되어 다 징역벌금 사유죠. 징역벌금 사유니까 공소제기 기소유예라는 조건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전부 다 뭐예요? 과태료 부과 사유죠. 취득가액 100분의 5, 3천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을 억지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외우라고. 그래서 조건이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나온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신고관청은 신청서 접수가 몇 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한다 했어요? 2개월 이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여기 기억 하나도 없죠?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 차이인데 그래도 작년에 좀 했던 분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답이 나와요. 근데 처음 하신 분들은 전혀 없어. 왜? 잊어먹거든. 그럼 1개월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거. 그때 거기에 강의 들 때 거기 끄떡끄떡 했죠. 근데 지금 기억이 전혀 없잖아요. 원래 그래요. 공부란 게 원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반복을 해야 돼. 반복을 학습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한번 찾아드릴게요.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 늦게 오신 분도 그냥 봐봐요. 거기 어디서 배웠어요? 거기. 몇 페이지에서 나오냐? 72페이지, 73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72페이지, 73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그 73페이지 맨 위에 1개월 나오고 그렇죠? 왼쪽에. 근데
지금 덮어놓고 보면 전혀 기억이 없지만 책을 한번 싹 펴보면은 배웠던 거 약간 기억이 나죠? 그럴 거예요. 그게 공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뭐 답은 못하지만 딱 책을 보는 순간 아 이게 여기서 배웠구나 공부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나요. 그러면 이제 2바퀴째 돌 때는 기억이 돼. 3바퀴 돌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공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더라도 잊어먹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차피 뭐 내일은 또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잊어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거기는 1개월이지만 여기는 몇 개월? 그리고 여기는 신고 관청이 지급하는 거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은 아까 건당 50만 원 준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 아까 취득가액은 몇 분의? 100분의 5죠? 이분들은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20, 20% 과태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과되는 과태료. 여기 진하게 밑줄 그어야 돼요.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20. 그냥 100분의 20이 아니라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포상금이 3천만 원짜리 신고해도 포상금 나온다 그랬죠? 그럼 3천만 원 부과되면 600만 원이거든요. 20%가. 그죠? 근데 3천만 원 이하에도 1천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어 없어? 3천만 원짜리도 1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왜? 이하니까. 그러면 1천만 원에 대한 20%가 포상금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그럼 얼마? 1천만 원이면 200이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근데 한도액은 1천만 원이다. 이것만 한도액이 있어요. 이것만. 거짓 신고한 거. 왜 그러냐면 3천만 원짜리 20% 해봤자 6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1천만 원이 넘어서 안 넘어서? 안 넘어서잖아요. 근데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 부과해봤자 600만 원이니까 1천만 원이 안 넘어서. 근데 취득가액 100분의 5는 이거 거짓 신고가 취득가액 100분의 5잖아요. 20%가 되면 1천만 원이 넘어설 수도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한도액이 얼마다? 1천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부과되는 과태료 20%예요. 봐보세요. 남은 이거 있거든요. 이상한 사람들 거짓 계약이 안 됐는데 신고한다 할지, 해제가 안 됐는데 해제 신고한다 할지, 주택임대차 신고 이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20%예요. 100분의 20.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20. 근데 취득가액의 100분의 5는 1천만 원이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100분의 20이지만은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1천만 원이 넘어서면 얼마까지 준다? 1천만 원까지. 얼마까지 지급한다? 1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입니다. 그래서 진하게 색깔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진하게 하세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재원은 시군구 재원으로 뭐 한다?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뭐라 그랬어요? 국고에서 50% 범위내에서 보조해 준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거든요. 포상금 지급할 돈이 없으면. 근데 여기서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자,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비교가 돼야 돼요. 지금 당장 비교는 안 되잖아요. 당장 비교는 안 되는데 일단은 다시 정리할게요. 포상금 지급 관청은 누가 한다? 신고관청. 그럼 신고 고발 대상자는 거짓 신고한 사람. 취득가액 100분의 5짜리 그리고 3천만 원짜리 2개. 계약이 안 되는데 신고한다 할지, 해제가 안 되는데 해제 신고한다 할지,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위반. 이분들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 나온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조건은 뭐요? 신고관청에서 발견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관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이게 조건이 충족이 된 거고. 그러죠? 자, 그러면 과태료 금액은 얼마냐? 부과되는 과태료 100분의 얼마? 20%. 근데 거짓 신고한 경우는 한도액이 얼마? 1천만 원. 됐어요? 그리고 신고관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몇 개월 내에 포상금 준다? 2개월 이내. 돈이 없으면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게 전부예요. 지금 내가 빠진 것 없이 다 이야기한 거거든요. 1분 만에. 자, 이게 전부라고. 그래서 이제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잊어먹으면 또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나옵니다. 자, 애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규정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할게요. 자, 봐보세요. 이게 2장 파트인데, 원래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2문제가 나왔는데 작년에 3문제가 나왔고요. 여기는 원래 1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작년에 2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8문제가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서는 매년 1문제씩 나왔는데 이상하게 33회 때 2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특례, 이게 공부를 할 겁니다. 2장. 자, 그러면 왜 저걸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러 올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외국인들은 우리 이 법을 모르거든요. 지금 2장 법을 몰라. 그러니까 개업공인 중에서 알아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중개를 하려면. 외국인하고 거래 안 해보면 속 편하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부동산 투자하면 또 많은 돈 갖고 투자하잖아요. 뭐 중국인들 봐봐. 서울 주택 막 싸그리 막 사들이잖아요. 요즘 또 집값 떨어지니까 판다고 난리던데. 제주도도 그러고. 그분들이 일단 부동산 사러 들어오면 또 토지 같은 것도 비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개 해봐야지. 아이고 나는 안 돼, 못 해,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법의 적용 범위부터 공부를 해야 돼. 외국인 등.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부동산 등. 자, 부동산 등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 토지하고 뭐? 여기는. 여기서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토지. 적으면서 들으세요. 토지, 또 건축물, 또 분양권, 또 입주권. 아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배운 거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 이런 거.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등이란 말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적용되고. 그 다음에 취득동그라미.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뭐 할 때만? 취득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그러면 양도할 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않는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양도 X. 양도 뭔스? X.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여기, 뭐만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 그러면 나머지 권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임차권, X. 뭐, 지상권, X. 자, 그러니까 이 적용 범위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문제가 풀려.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 관련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외국인 등. 그 다음에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이 뭐라어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취득할 때만. 그러면 팔 때는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유권만 대상으로 해요. 임차권, 지상권, 기타 권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적용 범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외국인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외국인도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이 법은 외국인 등에게 적용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외국인 등이 과연 뭐냐, 이거죠.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애국인입니다. 그러면 피부 색깔로 따진 거요, 국적으로 따진 거요?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이 애국인 등. 자, 그다음에 무슨 법령에 따라서? 애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이거 말하면 애국법인이죠. 애국법인. 됐어요? 애국인 등 속에는 애국법인도 들어가고 기타 등 다 들어가죠. 내국법령 그럼 틀리죠. 애국법령입니다. 자,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을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자, 법인 소속하에 뭐가 있어요? 사원. 단체 구성 이거 구성원이라 그래요. 사원 구성원이라 그랬잖아요. 법인 소속회기 사원들이고 단체 구성원들이 구성원이거든요. 그러면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 이건 또 직원들이고. 그러면 여기는 또 뭐예요? 늘 업무를 집행한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입니다. 임원. 경영진.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이것도 뭐라 그래요? 애국인 등. 그죠? 애국인 등입니다. 그러니까 사원이 됐건 임원이 됐건 반 이상, 즉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간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뭐예요? 기억 방금 애국인입니다. 이거 줄이면 애국인. 니은이 애국 법인. 애국 법령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니까. 그러니까 줄이면 기억이 애국인이고 애국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인이나 애국 법인이 자본금 얼마?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수 얼마? 2분의 1입니다.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러니까 애국인이나 애국법인이 자본금이나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간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죠? 그리고 애국정부 국제기구입니다. 애국정부나 국제기구. 이것도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가요. 자, 애국인 등의 개념이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애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 관련 법은 애국인 등에게만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애국인 등이 과연 뭘까? 다시 정리할게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국적으로 따져요. 피부 색깔로 따진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애국국적 취득하면 애국인이야. 지금 당장 애국국적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애국인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애국법령입니다. 애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 애국법인이죠. 그 다음에 사원 또는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애국인 등. 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등 임원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 그리고 기억이 애국인하고 니은 애국법이잖아요. 애국인이나 애국법인이 자본금 얼마? 2분의 1 이상. 의결권수 얼마? 2분의 1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 등. 그리고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가 됩니다.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애국정부하고 국제기구. 이것도 뭐가 돼? 애국인 등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애국인 등의 개념을 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상호주의가 있어요. 상호주의. 이 상호주의는 이 토지 동그라미. 그러면 상호주의는 건물은 아니에요. 아까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호주의는 오로지 토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건축물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안 된다? 그럼 상호주의가 뭐예요? 아니, 상호주의 뜻이 뭐냐고. 뜻이 뭐냐고. 토지만 적용된다. 이 토지는 적용된다는 거고, 상호주의 뜻이 뭐냐. 뜻이. 탕참. 잘 모르겠죠? 여기는 알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법률이 외국에서 똑같아요.
그렇지. 비슷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토지를 사려고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사람은 절대 미국 토지 사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토지 살 때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이걸 상호주의라 그래.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가서 토지 사. 그러면 사게 해. 그러면 일본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토지를 사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못하게 하면 같이 못하게 하고 하게 하면 같이 하게 한다. 이걸 무슨 주의? 그럼 형평성이 맞죠? 아 그래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이 영국 가서 토지 살려고 하니까 사게 해. 그러면 영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하게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독일 가서 토지 살려고 못하게 해. 그럼 독일인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걸 똑같이 하는 걸 무슨 주의? 그러면 이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오로지 어떤 것만? 토지. 근데 건축물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한하더라도 미국 사람 우리나라에서 건물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는 똑같이 한다는 소리고 오로지 어떤 것만 대상으로 한다? 토지만. 그럼 상호주의 제한권자는 누구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상호주의 제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는 일단 총설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2절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좀